그린란드. 해시태그 우주전사, 해시태그 아마겟돈, 해시태그 탈국가주의, 해시태그 박정훈무죄, 해시태그 양자컴퓨터, 해시태그 젠슨황, 해시태그 그린란드, 해시태그 파나마우나. 안녕하십니까? 조조의 투자 한방입니다. 한반도에 최강한파가 몰려왔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남쪽 빗고을에도 며칠간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최저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AI와 ROBOT, 우리 인간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최첨단 시대에도 기후격변에 의한 자연재해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미국 LA 서부 해안가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의 산불은 강한 바람에 의해서 가속화하면서 18만 명이 대피하고 그들의 집, 논, 밭과 살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악마의 바람이라 불린 시속 160km의 강풍에 올라 탄 산불로 미국 LA 서부는 지금 섬뜩한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산불 나흘째인 오늘까지 서울시 4분의 1 크기 면적 태웠고 사망자 최소 10명, 건물 1만 채 소실로 88조 원 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진화 작업의 진척이 어려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이며 아마겟돈 세계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의 장소 같은 전쟁터라며 화마에서 도망쳐 나온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결정이 지구촌 곳곳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그의 언행은 실로 전 세계인들의 우려를 자아낼 만합니다. 선거 공약인 관세는 취임 첫날부터 몰아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지도자가 타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캐나다 5,000번째 주, 파나마우나 회수, 그린란드 매입 등에 관한 트럼프 언질은 협상을 위한 기술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5년 1월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얻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압적인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들 지역을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그들의 영향 아래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전쟁에 패한 약소국은 아마겟돈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경제적인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 크기의 약 10배에 달하는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덩어리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빙으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구리, 천연가스, 히토류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 경제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으로 중국의 히토류 공급 독점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해 해빙으로 신규 해상 운송로가 열리면서 기존 수에즈 운하에 대비해서 아시아 유럽 운항거리 40% 단축, 연료비 절감 효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그린란드의 전략적 위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로 인해 미국 외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갈등과 경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가 전통적 고립주의가 아닌 팽창주의적 성격을 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에도 관심을 보이는 정책으로 세계 최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본능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구가 약 5만 명인 무트에게대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와 덴마크가 강한 거부감을 표명했지만 트럼프의 집요함과 적극성으로 볼 때 그린란드 매입 의지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복합적인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안보, 자원확보, 중국 견제 등 다양한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그린란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작금의 세계는 그간의 평화와 세계 무역이 깨지고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이 판을 치면서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정치가 매우 분열되고 혼란스러우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스에서 태동한 민주주의가 3000년을 흘러오면서
역사적으로 묵직한 문제에서 돌파구를 제시해주면서 선거라는 도구로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가 최고의 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에선 제일 좋은 제도라는 인식과 다수의 동의하에 현재에 이르렀지만 치명적으로 정치 양극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하면서 집단주의는 개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탈국가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과 군대를 바탕으로 소속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를 잘 유지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대리인을 뽑고 이들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되고 사법부는 이들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자유, 생명, 환경, 평등, 공생, 인권 등입니다. 국가는 이 가치 토대에서 국가가 가진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역사 이래로 부의 재분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곧 국가의 실패입니다. 한겨울 매서운 눈이 퍼붓는 영하의 밤을 은박 담요를 둘러쓰고 윤석열 퇴진 시위를 이어간 우주전사라 불린 집회 시위자들은 아직은 우리는 국가에 기댈 것이 많다를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우리를 버리지 말라. 제대로 된 국가를 작동시켜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먹고 살 만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외칠수록 국가로부터 멀어지는 탈국가주의를 촉발하는 이러한 외침은 역설적이게도 국가로부터 원심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국가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이들의 외침과 바램을 외면한 채 국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유화된 권력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사리사욕을 챙기느라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이들의 동조한 국짐당, 김건희 세력, 대통령실의 김태효 등 대표적인 반민주, 반국가 세력과 함께 탈국가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가족의 사업과 미국의 국익이 모호해진 것도 탈국가주의의 형태입니다. 그들이 탈국가주의를 의식하든 말든 의도하든 말든 겨우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세력이 불과 한 줌도 안 되는 재벌과 극우 세력에 휘둘리면서 권력을 사유화한 현 집권 세력은 아직도 제대로 된 국가의 작동을 희망하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를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일부 극우 집단을 동원하여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늦었습니다. 자고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바 국가 원수 자리에 있을 때 좀 더 겸손하고 하늘에 순종하며 자신의 반대하는 국민들도 받드는 자세로 살았으면 오늘과 같은 처참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박정훈 대령, 무죄가 그대들이 세력을 잃었음을 웅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라인이 살아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리 없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죄를 만들어서 박정훈이를 감옥에 가두었겠지요. 이제는 너희들이 차가운 감옥 가서 하늘의 지엄한 심판에 순응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사욕이 아닌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위한 것을 자각하면서 참회로 그 죄를 씻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이렇게 요란한 2025년 상황에서 경제도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이라는데 그 누구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에서 주요 테마는 로봇, AI, 디지털 헬스,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오직, 인간안보, 푸드테크, 우주기술, 스마트시티 등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올 CES 2025의 젠슨 황. 기조연설의 중요 내용을 보면 테슬라의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ROBOT,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플랫폼 회사인 것처럼 엔비디아도 테슬라 경쟁 회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계의 황제인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인 아이온큐 주가가 직격탄을 맞고 하루 만에 40%가 폭락하였습니다. 이는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3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한마디에 아이온큐 주가가 주저앉은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 단계는 1946년 컴퓨터 시초인 애니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덩치는 공작만 하였으나
전자계산기 정도의 컴퓨터가 지금은 눈부신 발전을 했으니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잘 나가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해킹되고 탈취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어수선한 2025년 새초에 유튜브를 켜면 경제 대공황을 말하는 유명 이코노미스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상상해 봅시다. 만인이 예측하고 고대하는 경제 대공황 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고 이 땅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하여서 미국 국채를 발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채권은 열화와 같은 매수로 성공적으로 매매에 성공하고 금리는 하향 안정될 것입니다. 미국이 쉽게 망하겠습니까? 그들의 패권을 유지할 수단을 이미 만들어 두었을 것입니다. 디지털 달러도 유력한 후보입니다. 아마겟돈을 연상하는 자연재해, 국지적 전쟁 등으로 일시적인 충격은 오겠지만 대공황 같은 폭망은 아닙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브라질 출신으로 올해 116세 세계 최고령인이나 카나바호 수녀는 장수 비결에 대해 신앙심과 긍정적 마음가짐을 꼽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초에 국내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기아, NAVER, POSCO 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KB금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탈국가주의 시대에 사회는 어떻게 변모할까요? AI 로봇 등 눈부신 기술 혁신으로 부의제 분배에 실패한 국가를 대신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출연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 국가, 리플 국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부다 국가, 아브라함 국가, 성모 마리아 국가 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상존하는 한국이 그 모델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조조의 투자 한방 조영무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